그날을 전날 밤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결승을 하루 앞둔 저녁, 내 방은 전쟁 전 참호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종목 코드와 진입 청산 시나리오, 변동성 지표 수치가 빽빽이 눌어붙어 있었고 마커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 코끝을 찔렀다. 세 개의 모니터는 푸른빛을 내뿜으며 나를 삼면에서 에워쌌다. 마치 물속에 잠긴 채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방 전체가 묵직하게 울렸다. 마우스를 잡은 오른손이 미끄러졌다. 손바닥에 베인 땀이 플라스틱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스크롤 휠이 굴러갈 때마다 미세한 톱니의 감촉이 손가락을 긁었다. 나는 매크로 지표, 원자재 시세, 야간 선물 흐름을 빠르게 후어내리며 머릿속에서 내일의 가격을 조립했다. 창문 바깥에서 늦어름 벌레 소리가 뜸하게 끊겼다 이어졌다. 에어컨은 꺼둔 채였다. 실내의 공기는 조금 탁하고 모니터 뒤에서 올라오는 미열이 가볍게 얼굴을 덮었다. 그 열기가 나를 집중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식으면 흔들릴 테니까. 부엌에서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박자로 흘렀다. 칼끝이 나무를 칠 때마다 탁탁하고 일정한 리듬이 이어졌다.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이 복도 끝을 돌아 방 문턱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먹으면 졸릴 것 같았다. 졸리면 변수가 생길 것 같았다. 내일이니까 일찍 자라. 문틈으로 들어온 그 목소리는 평평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균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마음의 텐션을 딱 그만큼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도 귀는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저녁을 먹는지,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 작은 유리음이 어떻게 울리는지, 설거지의 온수가 배수구로 떨어질 때 작은 김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 소리들이 나를 묘하게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초조하게 만들었다. 나는 초조함을 집중으로 오인하며 포지션 시나리오에 체크를 더해갔다. 새벽으로 넘어갈 때 모니터의 색감이 더 차게 느껴졌다. 빨강과 초록의 대비가 또렷해질수록 내 심장 박동도 또박또박 도드라졌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잔 바닥에 남은 쓴 기운이 혀끝에 얹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손절 구간을 한 칸 아래로 내렸다. 여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실은 욕심이었다. 엄마의 방문은 11시쯤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단순한 소리가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잠든 사람의 호흡은 같은 집안에서 이상할 만큼 멀리서도 전해진다. 문득 나는 아주 오래전 밤의 소리를 떠올렸다. 그때도 여름이었다. 내가 중학생이던 해 작은 서랍장 위에 둔 CRT 모니터가 둔탁한 숨을 쉬던 시절. 엄마는 그때도 무언가를 공부하듯 적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은행 적금 상품 비교표, 주식 기초 체계 귀퉁이, 손으로 그린 이동 평균선. 그해 가을 엄마는 한 종목에서 큰 손실을 봤다. 주방에 놓인 라디오에서 재즈가 낮게 깔리던 밤 엄마는 시장가로 던졌다. 주전자의 김은 하얗게 올라왔고 창밖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끌렸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은 엄마는 말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김치 한 점을 집었다 놓았다. 왜 그랬어요? 그때의 나는 서툴게 묻고는 곧 후회했다. 엄마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뚜껑 열린 밀폐용기에서 마늘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엄마의 대답은 그 냄새처럼 천천히 번졌다. 욕심은 빠르고 돈은 느려. 손실 이후 엄마는 몇 달 동안 시장을 쉬었다. 그 기간 내내 종이 위에 손그림 차트를 그려댔다. 옥상 난간에 빨래를 널고 내려오는 길,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로 선 채 선은 같은 각도로 반복되었다. 그 반복이 엄마를 다시 만들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생기는 손의 기억을. 다시 현재. 나는 새벽 4시가 넘어가서야 알람을 2개 맞췄다. 눈을 감는 순간 빨간 봉이 눈꺼풀 안쪽에서 솟구쳤다. 잠은 얕았고 꿈은 짧았다. 땀 냄새와 마커 냄새가 뒤섞여 코를 맴돌았다. 아침. 세면대의 찬물은 손등을 타고 손목으로 거기서 팔꿈치까지 차갑게 흘렀다. 거울 속 얼굴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었다. 식탁엔 밥,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된장국.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함과 대파향이 섞여 올라왔다. 숟가락은 2번 움직였고 젓가락은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더 이상은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쓸어 넘겼다. 야간 선물, 환율, 속보, 동시호가 예상. 알림 진동이 짧게 으르릉하고 손바닥을 살짝 떨었다. 올려다보니 엄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햇빛이 이마에 앉았다 떠났다. 그 이마가 지난 시간의 기초 체력을 기억하고 있는 듯 보였다. 대회장 입구. 차가운 공조 냄새와 함께 플라스틱, 금속, 가벼운 향수 냄새가 섞여 확 들이쳤다.
가슴팍에서 박동이 2번, 3번 크게 뛰었다. 접수줄은 문어발처럼 갈라졌다 합쳐졌다. 스크린에서는 스폰서 영상이 무음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빛만 반짝였다. 자리 배정표를 받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의자의 가죽이 약간 끈적였다. 마우스를 쥐자 비로소 지면을 밟은 느낌이 들었다. 모니터 밝기를 한 단계 낮췄다. 흰색이 덜 날카로워졌다. 키보드의 엔터 키가 평소보다 얕았다. 손끝에서 오는 반발력의 차이를 머리에 저장했다. 작은 감각을 믿는 습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목 뒤에서부터 서늘함이 내려왔다. 1, 0. 시장이 열렸다. 모든 화면이 살아나듯 요동쳤다. 첫 신호는 좋았다. 분할 매수 2번 박스 상단 돌파. 계좌에 초록빛이 번졌다. 심장이 가볍게 떠올랐다. 등을 등받이에 붙였다.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입천장이 살짝 데었다. 뜨거운 맛이 승리와 같은 온도를 갖는 듯 했다. 그러나 10분 뒤 소리가 바뀌었다. 옆자리 어딘가에서 짧은 신음이 흘렀다. 속보 창의 헤드라인이 미세하게 깜박였다. 차트는 제멋대로 미끄러졌다. 계단 없이. 나는 반사적으로 매도를 쳤다. 체결음이 엇박으로 울렸다. 숫자들이 붉게 번졌다. 내 손바닥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릿했다. 그때 오른편에서 아주 짧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오전 9시 37분 엄마의 첫 클릭. 손목 각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마우스는 한 번 들어 올려진 채 부드럽게 내려갔다. 호가창이 살짝 흔들렸다. 엄마는 화면을 덮듯 브라우저 탭을 줄였다. 그리고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2손을 폭에 올렸다. 그 자체로 한 문장이었다. 끝났어. 이제 기다리면 돼. 나는 기다리지 못했다. 하락을 되돌릴 반등을 상상하며 시나리오를 3번 갈아치웠다. 손절 라인을 또 한 칸 또 한 칸 아래로 밀었다. 각도를 아는 손과 각도를 잃은 손의 차이. 내 손은 떨렸고 커서가 작은 진동을 그렸다. 초반 1시간이 끝날 때 나는 이미 마이너스 18%였다. 내 귀 속에서 심장 소리가 커졌다. 목 안쪽에 쓴맛이 차올랐다. 앉아있는 의자가 갑자기 좁아졌다. 허벅지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는 식수대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다. 종이컵이 닿는 손끝에서 사각의 얇음이 느껴졌다. 목 축여. 말은 그 한마디였지만 물의 온도와 종이의 건조함이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나는 2모금 삼키고 컵을 내려놓았다. 물의 무게가 뱃속에 와서 조용히 가라앉았다. 점심즈음 대회장 박복도에서 도시락 냄새가 돌았다. 김, 치킨, 식은 밥, 깨소금의 고소함.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귤 하나를 꺼내 껍질을 천천히 벗겼다. 기름 방울이 공기 중으로 튀며 향이 퍼졌다. 그 향이 내 뇌의 경계를 잠깐 풀었다. 나는 한 조각 받아 입안에 넣었지만 단맛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초반 이익을 되찾으려는 마음은 갈증과 같았다.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종류의 갈증. 나는 또다시 진입했다. 이번엔 스캘핑에 가까웠다. 호흡이 짧아졌다. 어깨가 올라갔다. 결국 수수료만 남았다. 그래프엔 의미 없는 상처만 하나 더 생겼다. 반면 엄마의 차트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위를 향했다. 오전 11시 20분 2번째 클릭. 그 전까지 엄마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대체 수요, 환율 델타, 거래 대금 틱. 글씨는 얇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주문창의 소리는 고요했다. 그 단단한 고요가 내 신경을 더 치받았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 나는 갑자기 오래전 어느 겨울을 떠올렸다. 엄마가 처음으로 크게 벌었던 날. 작은 보일러 난로가 딸깍하고 켜졌다 꺼지던 방. 라면에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김치 국물을 한 숟갈 더 부어 끓이던 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고맙다 대신 한참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은 소리가 아니라 호흡의 길이로 들렸다. 길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또 다른 계절이 있었다. 승리의 다음 장에 오만이 있고 오만의 다음 장에 급한 손이 있는 계절. 엄마는 그 계절에도 한 번 더 크게 잃었다. 보일러가 꺼진 밤 공기에서 금속 냄새가 났다. 손끝이 얼어붙는 계절. 그 후로 엄마는 매매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포지션 크기를 3분의 1로 줄였다.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가라는 메모가 냉장고 자석 밑에 몇 달을 붙어 있었다. 다시 현재. 오후 1시 대회장은 미묘하게 지쳐 있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가 처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사람들의 어깨 선이 낮아졌다.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는 마찰음이 자주 들렸다. 모니터의 흰색은 누렇게 바랬다. 내 눈이 지친 탓이다. 나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일봉 추세선의 기대 반등 뉴스 모멘텀 보조. 손바닥에 힘을 줬다.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다. 딸깍. 체결. 한 호흡, 두 호흡. 차트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빠르게. 내 시야가 좁아졌다. 귀 속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겼을 때 엄마는 화면을 한번 크게 스크롤했다. 호가창 아래 숨어있던 누적 거래 대금을 꺼내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공중에 아주 작게 원을 그렸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 관절에 있는 작은 굳은 살을 보았다. 오래된 반복이 만든 지형. 그 순간 이해했다. 엄마는 가격이 아니라 속도를 샀다.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압력과 흐름. 나는 숫자를 붙잡고 있었지만 엄마는 시간의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 차이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따라 할 수는 없다. 그 차이는 손의 리듬으로만 배운다. 마지막 30분. 나는 의자에 깊게 파묻혔다. 등받이에 가죽 냄새가 났다. 손은 무릎 위에서 서랍 손잡이처럼 가만히 있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던지고 싶지 않았다. 던질 힘이 남지 않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공기를 모았다. 이제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의 피드백이 미세하게 B-하고 울렸다. 강당의 조명이 한 단계 밝아졌다. 사람들의 숨이 일제히 짧아졌다. 앞자리부터 이름이 불리고 스크린에 그래프가 하나씩 떴다. 환호와 탄식, 박수와 한숨이 뒤섞였다. 나는 대기실 쪽 벽에 등을 기댔다. 벽은 찼다. 그 차가움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무릎의 관절이 약간 덜컹거렸다. 발끝이 바닥을 더듬었다. 내 이름이 불렸다. 마이너스 47.8%. 숫자는 담백했고 반응은 담담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빛이 눈을 때렸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흐릿하게 겹쳐졌다. 내려오는 계단의 마지막 한 칸에서 발목이 살짝 흔들렸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다시 돌았다. 그리고 다음. 사회자 목소리가 약간 느려졌다. 참가자 수익률 4,650%. 처음엔 숫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공기가 파문처럼 흔들리더니 강당이 갑자기 밝아졌다. 웅성 환호 카메라 셔터.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스크린에 커다랗게 4,650%. 무대 위의 실루엣. 검은 카디건, 단정한 바지, 작은 펜던트 목걸이. 엄마였다. 나는 그녀가 무대로 걸어 올라가는 뒷모습에서 몇 해 전 겨울밤 냉장고 자석의 메모를 보았다.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가라. 오늘 그녀는 걸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가장 멀리. 마이크가 엄마의 입술 가까이 놓였다. 엄마의 숨이 마이크에 닿아 아주 미세한 바람 소리를 냈다. 조용한 한 문장. 급할수록 손은 느려야죠. 그 말은 금속처럼 차갑지 않았다. 텀이 있었다. 쉼표가 있었다. 그 쉼이 오늘 내 모든 급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리게 내리꽂혔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불가해함과 존중이 뒤섞인 표정들. 나는 손가락 끝에서부터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감각을 느꼈다. 굳어있던 관절이 풀렸다. 입천장의 쓴맛이 비로소 사라졌다. 행사장이 끝나고 폭도로 나왔을 때 공조기 바람이 땀을 후고 지나갔다. 그 바람에 약한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다.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딱 알맞게 오늘의 무게만큼. 엘리베이터 거울에 우리 둘의 키 차이가 비쳤다. 엄마의 어깨가 내 어깨보다 반 뼘 낮았다. 그 작은 어깨가 오늘 공기를 바꿨다. 나는 거울 속 내 표정이 약간 웃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 그 웃음은 어쩔 수 없이 새어나왔다. 패자의 미소가 아니라 학생의 미소였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엄마의 손등을 힐끗 보았다. 작은 점, 옅은 상처, 미세한 굳은 살. 시간이 만든 지문. 그 지문대로 오늘의 차트가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장은 아니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차 문이 닫힐 때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량 내부 특유의 먼지 냄새와 바닥 매트의 고무 냄새가 섞였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공기는 얇고 차분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오늘의 대부분이 그랬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하나씩 샀다. 뜨거운 컵 홀더가 손바닥을 찔렀다.
나는 뚜껑을 열고 후마이너스 불었다. 김이 시야에 짧게 번졌다. 첫 모금은 썩고 둘째 모금은 고소했다. 그 사이에 하루가 통째로 지나갔다. 나는 문득 물었다. 예전에 진짜 많이 잃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질문은 나왔지만 나는 곧 후회했다. 오늘은 묻지 않는 날이어야 했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다. 잃은 금액이 아니라 손이 급해진 거. 한참 후에 한마디가 더 붙었다. 급해지면 시야가 가늘어져. 가늘어지면 소리가 작아지고 냄새가 사라져. 그럼 실수를 못 맡아. 그 말에 나는 마지막으로 오늘을 다시 돌려봤다. 열기와 공조음, 종이컵의 건조함, 귤 껍질의 향, 키보드의 반발력. 모든 감각이 있었는데 나는 못 들었다. 내 귀는 숫자에만 붙어 있었다. 숫자가 클수록 세상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문틀에 나무 냄새가 났다. 신발을 벗어 올려놓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의 교훈을 분해하듯 천천히. 나는 가격을 받고 엄마는 속도를 봤다. 나는 확률을 몰았고 엄마는 리듬을 들었다. 나는 이기려 했고 엄마는 살아남으려 했다.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하나씩 지웠다. 마커 냄새가 마지막까지 진하게 남았다. 빈칸은 어색하지 않았다. 어떤 빈칸은 다음 문장을 위해 필요한 들숨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잠들기 전 엄마가 지나치듯 말했다. 내일은 시장 쉬어. 걸어갈 수 없으면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오늘의 셔터 소리와 귤 껍질의 향, 물컵의 무게가 겹쳐졌다. 하루가 몸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대회에서 아들은 망했다더라 라는 문장으로 오늘을 시작했지만 실은 나는 적고 배웠다. 그리고 엄마는 이겼고 남겼다. 4650%라는 숫자보다 더 오래 남을 것. 손의 속도, 눈의 초점, 호흡의 길이. 내일이 오면 나는 먼저 집안을 걸을 것이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소리, 냉장고 모터의 진동,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의 두께를 들을 것이다. 그 모든 것 사이에 급함이 숨어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야 차트를 켤 것이다. 아마 더 적게 매매할 것이다. 아마 더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아주 정확하게 클릭할 것이다. 오늘의 결말은 처음 문장 속에 이미 있었다. 급할수록 손은 느려야 한다는 사실, 느린 손이 만드는 수익은 때론 귀엽고 때론 잔인할 만큼 단단하다는 사실. 나는 인정한다. 나보다 엄마가 더 귀여운 수익을 냈다. 그래서 다음 대회에서는 귀여움의 뜻부터 다시 쓰기로 했다. 빠르지 않고 오래 가는 것. 그게 나의 새 사전 첫 페이지다.